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쌤입니다. 대구 서구청 평생교육과 함께하는 오늘의 영상. 일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건강한 의사소통 꿀팁 2탄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서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자막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중에서도 사춘기 이전의 자녀들과의 소통 꿀팁을 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과의 소통 꿀팁을 담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고고! 강사님요, 우리 애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요즘 억수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조잘조잘 말도 얼마나 잘했는데 요즘은 뭐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대충대충만 합니다. 답답해 미쳐본다. 네, 유쌤이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입을 닫는 경우로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또는 서운한 게 있다 라거나 아니면 한창 중요한 그런 또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그냥 조금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사춘기가 무엇이길래 애도 나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싶죠. 사춘기는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또 자신만의 세상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럼 이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가뜩이나 공부 스트레스, 친구들 관계 스트레스 받죠? 또 대학 입시 준비에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걱정도 하죠. 신체도 변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부모님은 갈등은 더 자주 생기죠. 아주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예전에 내가 사춘기 때 어땠더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 아이가 이래서 예민하구나. 그럴 만도 하지.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면 부모님 마음도 조금은 진정되고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이 잘 전달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2가지.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입니다. 그럼 먼저 안 하시면 좋은 것들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난 비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비난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시면 안 좋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과정보다 결과에 더 집중할 일이 많다 보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엔 가수였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은 씨 아시죠? 음악이 아닌 전혀 다른 분야로 또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홀로 도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이소은 씨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잘할 때에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소은 씨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할수록 배우는 게 많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결국 성공 경험이 더 많아지잖아요. 어른들의 이러한 격려와 지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2번째, 위협, 지시, 명령, 통제, 강요. 청소년기가 되면 간혹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말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당황하고 욱하는 마음에 힘으로 누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역시나 이런 태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렇게 위협을 하시면 마음의 거리와 사이는 멀어지게 되고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또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경우, 억지로 해야 한다며 강요하는 경우 등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통제하는 습관도 줄이셔야 합니다. 어릴 때야 잘 모르기도 하고 거부감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춘기가 되어서도 똑같이 아이를 대하시면 아이들은 결국 빵 터지게 됩니다. 거칠게 표현하거나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게 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과 의견이 다 있는데 자꾸 나에게 압박을 주니까 역시나 마음의 문과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법을 자주 쓰신다면 아이들에게 청유형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도록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설교. 설교의 사전적 정의를 잠깐 보실게요. 생각을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 가르친다. 네, 이것이 아이들에게 통할까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저 잔소리로 느껴지고 귀를 닫게 되죠. 그래서 오래 붙잡아 놓고 길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시면 조금은 새롭게 짧고 굵게 핵심 위주로 말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흔히들 좀 많이 쓰시는 부정어를 제가 조금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빨리 해라. 빨리 해. 그거는 하지 마라. 그리고 경상도에서 많이 쓰시는 것 좀. 네, 좀이면 다 해결되고, 그죠? 너는 왜 맨날 하는 게 그러냐? 뭐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 자꾸 말 대답할래?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성공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성공하려면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리고 뭐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산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걔랑 놀지 말랬지. 걔 뭐 이렇잖아. 놀지 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나 또는 들어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뭔가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도 조금 속이 굉장히 조금 답답하고 불편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좋은 거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것들 중에 첫 번째로 사과하는 건데요. 어른들도 사실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뭔가 애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은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다. 또 뭔가 부모님으로서 위신이 안 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오해이고요.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이 어른 좀 그래도 어른스럽다. 내가 뭔가 믿어도 되겠다. 의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사과하는 게 너무 말로 하시는 게 힘들다 하시면 손편지로 써서 아이에게 꼭 전달해 주시면 마음이 잘 전해질 겁니다. 두 번째, 빈 공간, 쉼. 급하게 밥을 먹거나 많이 먹으면 급제하는 경우 있으시죠? 이처럼 청소년 자녀의 삶에도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자녀들의 마음에도 빈 공간과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있어야 생각도 하고 성장하게 되고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을 더 채울 수 있죠.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칭찬, 격려. 우리 애는요,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자신감 좀 키우려고 이것저것 시켜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뵀습니다. 자신감 키우려면 칭찬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큰 것, 누가 봐도 대단한 것, 결과 이런 부분에만 크게 칭찬하시기보다 작은 성취라도 사소한 것들이라도 꾸준한 노력을 하는 순간에 칭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소한 칭찬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받으면 아이는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공 경험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결국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식상하고 이제는 익숙한 말,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말에 엄청난 효과를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아실 거예요. 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먼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해낼 방법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뭔가 시도, 도전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일 거고, 그러고 나면 성취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니까 자신감도 같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나 또 새로운 거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또 되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식에 관심을. 대체로 아이들 표정이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 하시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보통 안 좋은 일은 말하기 어렵고 불편해서 입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은 아이가 말할 준비가 되면 말하도록 기다려 주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기분 좋아 보일 때 관심을 주시고 소통하시는 것도 추천드려 봅니다. 아무래도 기분 좋은 일은 더 쉽게 말하게 되고 가족들이 함께 좋아하고 대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좋은 일 생기면 가족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는 꿀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조금 편하시도록 사춘기 이전, 사춘기 이후 이렇게 나이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린아이든 큰아이든 안 하면 좋은 말이나 또 해주면 좋은 것들은 동일하겠죠. 다만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더 신경 쓰실 부분들을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 바로 공존, 공감하고 존중하는 부모로서 때로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부모, 또 때로는 편하게 또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유쌤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